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트러플 오일이에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송로버섯이라고 해가지고 뭐 3개, 3대 진미, 4대 진미 이런 거 할 때 항상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트러플 오일은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원래 트러플 오일이란 거는 이 트러플을 썰어가지고 오일에다가 담궈가지고 버섯 향이 기름으로 옮겨가도록 놔두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사실 그러면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만드냐? 향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짜 트러플 향으로. 이 뒤에 보시면 송로버섯 향이라고 돼 있어요. 송로버섯 향 0.4%. 그죠? 송로버섯 향도 버섯에서 추출한 게 아니라 조향을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랑은 향이 다릅니다. 원래대로 만들면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요. 이 트러플 요만큼도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향이 나게 하려면 이걸 3-4개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병이 하나당 3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또 제가 진짜 트러플 오일을 만들어 가지고 트러플 향이 들어가 있는 오일하고 다른 음식들하고 같이 먹어보면서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만든 트러플 오일이 진짜 향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진짜 트러플 오일을 만들 건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차가운 기름에 넣어서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열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가열을 하면 조금 더 빨리 뽑아집니다. 대신에 향이 조금 죽는다 그러고, 이거 그냥 차가운 오일로 천천히 뽑으면 향은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단은 두 개 다 만들어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러플을 일단 우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대파 오일 내는 거랑 마찬가지로 얘네가 최대한 얇게 나올수록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향이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트러플을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잘랐으면은 무게를 좀 재줄게요. 20g 재도록 하겠습니다. 20g에다가 올리브 오일 250g. 계속 이제 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깔아앉아 있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을 우려내는 걸로, 냉장고에서 우려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보관하면서 일주일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거 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한번 달궈가지고 160도까지 올린 다음에 트러플을 넣고 식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기름에서 이제 우려내는 거죠. 지글지글하죠. 이 상태로 이제 식히면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향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주둥이가 좀 좁은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거 향 날아가는 거 좀 막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준비를 해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완성이 됐지만 처음 만든 거는 일주일이 걸리니까 둘 다 이제 일주일 있다가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완성을 해왔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지난 상황인데, 요쪽이 이제 냉장 트러플, 요쪽이 이제 한번 튀기듯이 해가지고 끓여낸 트러플 향. 끓여낸 트러플은 좀 더 고소한 향이 많이 납니다. 이게 조금 더 향이 더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번 뜨겁게 한 게 잘 올라오는 것 같고, 얘는 뭔가 좀 묵직한 향입니다. 고소한 향은 없는데 되게 흙냄새 같은 게 좀 나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게 좀 더 오리지널 트러플 향에 가까운 게 아닌가. 천천히 콜드브루 방식으로 냉침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요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몇 개를 만들 건데, 제일 먼저 만든 거는 여러분 권 셰프님의 시그니처 레시피 트러플 벨루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송이고요. 그 다음에 표고입니다. 표고 로만 스프를 만들면은 좀 텁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주고 고소한 향도 많이 나기 때문에 양송이를 많이 쓰고, 단맛을 내는 양파 이렇게 해가지고 손질을 해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뭐 손질은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슬라이스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칼로 하면 힘드니까 기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산 기계도 있고 해서 테스트할 겸으로. 이거 꼭 써보고 싶었는데 이거 국내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에서만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120V짜리 변압기를 갖다 써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기계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제 유튜브 할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샀고요. 예전에 버섯 스프는 전부 다 손으로 잘라가지고 했거든요. 이거 셰프님이 좀 그때 사줬으면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사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스프 만들면 다 갈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칼로 써는 걸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산업혁명적입니까 이거. 자, 됐습니다. 이제 만들러 가죠. 자, 우선 스톡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큰 상태로 집어넣으면 이쁘겠지만 빨리 하려면 그래도 자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손질만 좀 해줄게요. 이 닭가슴살 많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하얗고 담백한 맛이 납니다. 대신에 그 입술에 남는 기름 맛은 없어요. 이 물은 여기 찰 때까지만 담아올게요. 자, 스톡은 이렇게 올려두도록 할게요. 한번 끓어오르면 불 낮출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에드워드 건식 트러플 벨루떼. 우선 양파를 볶아줘야죠. 색을 그렇게 많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고요. 펴고, 자, 열을 가해서 숨을 빨리 날려줄 거예요. 아까 이만큼 수북했는데 한 30초만 지나도 쭉쭉 깔아앉죠. 양송이. 뭔가 다른 특별한 팁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버섯을 엄청나게 많이 넣는 게 팁이에요.
보통은 여기에다가 이제 치킨 스톡하고 우유를 반반을 넣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치킨 스톡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뭐 저는 물론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우유만 넣으셔도 돼요. 충분히 맛있습니다. 저는 치킨 스톡이 옆에 있으니까 좀 더 넣을게요. 3국자 정도 넣겠습니다. 계속 센 불이에요. 계속 센 불인데 한번 끓어오르면은 중불로 낮출 겁니다. 그 상태에서 1시간 정도 익힐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프가 되는 동안에 만들 거는 이제 스프랑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가니쉬인데 셉소일이라는 건데 버섯 향이 나는 모래 같은 거를 만들 겁니다. 일단 밀가루, 버터, 설탕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여기에다가 표고까지 넣어가지고 표고 향이 훨씬 더 강화된 그런 걸 만드는 거죠. 일단은 표고부터 말린 표고예요. 갈아주도록 할게요. 말리면은 향이 거의 2배, 3배 증폭하기 때문에 말린 걸로 씁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수분이 늘어나잖아요. 생각보다 표고가 단단하네. 다시 미국으로 가게 생겼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더 강한 녀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머지 재료들을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 블렌더가 잘 갈아줘가지고 고운 표고가루가 완성이 됐네요. 설탕, 소금, 밀가루, 중간중간에 버터 돌려주시면 되고, 언제 멈추냐면은 얘네가 약간 한 덩이 같이 보일 때 멈추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니? 네, 이런 느낌이면 돼요. 손으로 딱 져줬을 때 뭉쳐지는 정도.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워줄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전부 다 넣고요, 펼쳐가지고 이렇게 판때기처럼 만들어가지고 구워줄 거예요. 그러면 되게 큰 과자처럼 이만하게 구워지거든요. 2분마다 계속 괴롭힐 겁니다. 이렇게 쪼개주면서. 다 바스러진 쿠키를 만드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굽고 있던 녀석 계속 이렇게 부셔주면 됩니다. 구워주고 있어요. 색이 점점 진해지고 있죠. 조금 바삭바삭하게 씹히면서 버섯 향도 주려고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는 다른 트러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얘는 디저트 트러플이에요. 모양이 송로버섯처럼 이제 까맣다고 해가지고 트러플이 된 거예요. 모양도 동글동글하고. 우선은 연유, 요거를 이제 가열을 해줍니다. 오랫동안 하진 않을 거예요. 금방만 할 겁니다. 자, 지금 위에 거품 뿡뿡뿡 올라오죠?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이 뜨겁게 데워둔, 따뜻하게 데워둔 연유에다가 코코아 가루를 왕창 넣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 체에 쳐서 넣으면서 한 2-3번 정도 나눠가지고 해줄게요. 여기 이렇게 덩어리지잖아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되게 액체 같은데 섞으면은 반죽 같은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연유에다가 코코아 파우더를 과부하 상태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온도를 떨구면은 굳습니다. 홍삼 진액 같은 느낌인데 랩을 해놓은 데에다가 펼쳐서 굳혀줘야 됩니다. 한 2시간 정도는 굳혀줘야 돼요. 굳어지면은 약간 좀 말랑말랑한 엿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꾸덕꾸덕한 상태인데 요거를 대충 잘라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묻힌 다음에 이 코코아 파우더에다가 묻혀주면 되죠. 약간 인절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코코아 파우더에다가 그냥 묻혀도 되고, 아니면 화이트 초콜릿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 그거를 겉에다가 이제 두르기도 하고, 여기다가 왜 그거 있잖아요, 스프링클이라 그래가지고 도넛 위에 올라간 알록달록한 거 얘네 있죠, 녹말하고 설탕으로 만든 거,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트러플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요거 이제 이쁜 통 같은 데에다 놓으면 꽤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흠은 가루가 많이 날린다는 거. 여러분, 살을 금방 찌게 해드립니다. 자, 이제 요리 마무리 마저 하러 가주죠. 자, 그래서 1시간 정도 끓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우유가 많이 쫄았죠? 갈아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갈지 않고 맨 마지막에 생크림을 추가합니다. 끓이는 데 두면은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불에서 꺼낸 다음에 마지막에 넣고 다 같이 갈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운 음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체에 거른다. 고운 음식은 항상 체에 거른다. 네,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섯 스프가 완성이 됐는데 얘를 지금 이제 껄쭉하잖아요. 권 셰프님은 이런 거 못 참아요. 요걸 넣고 우유로 가볍게 카푸치노 같은 느낌이 들 때까지 만들어 드려야 돼요. 지금 여기에도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버섯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버섯을 애매하게 넣으면 우유 맛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버섯을 넣고 끓이는 거죠. 약간 퓨레 만들듯이. 자, 이렇게 하면 지금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이 거품을 일부러 내야 됩니다. 이 거품 내시는 팁은 핸드블렌더로 이렇게 한쪽으로 모신 다음에 위아래로 하시면 거품이 나요. 이러면 이제 스프가 이제 공기 반 스프 반이 돼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트러플 오일을 조금 뿌려가지고 먹어보고 어떤 게 제일 향이 잘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 트러플 오일, 따뜻하게 만든 트러플 오일, 그 다음에 향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낸 트러플 오일. 저는 베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 혼자만의 의견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넣겠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요. 하나, 둘, 셋 하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야? 전 이게 그래요? 나 이거는 향이 안 나던데? 잠깐만. 이거는 먹어보니까 뭔지 알겠죠? 이 앞에 거 두 개를 먹어보고 얘를 먹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질감이 확실히 나죠.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인공의 맛이 많이 난다. 약간 좀 플라스틱 먹는 느낌이다. 이게 좀 더 고소해. 좀 더 고소한 거. 좀 더 고소한데 얘는 약간 그래도 오리지널 향을 좀 뺏기는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랑 같이 쓰면 이게 좋아요. 이번에는 스프 말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트러플이 갑자기 뭐 밭에서 나거나 구하셨을 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시피는 본토 방식입니다. 본토 방식. 본토의 요리사가 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봤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은 마늘을 빻아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문질러요. 그리고 끝입니다. 이걸 안 써. 이걸 다시 빼더라고. 하지만 이제 오늘은 본토 방식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터. 그리고 따뜻하게 올려서 만들었던 트러플 오일 2큰술. 여기에다가 치킨 스톡 유화시키는 거죠. 면을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트러플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넣습니다. 지금 3분의 2 들어갔으니까 23,000원어치가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간을 위해서 살짝만 넣어주겠습니다. 치즈가 또 많이 들어가면 트러플 향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소금, 후추. 자, 먹고 죽을 정도로 넣어주고요. 끝이에요, 끝. 자, 여기 있고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트러플 오일 요리가 있어요. 뭐냐면 트러플 감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그 고든 램지 버거 레스토랑에서도 트러플을 거기도 이렇게 갈아줍니다. 위에 보면은 치즈처럼 얹어 있는 게 사실은 이제 트러플이에요. 치즈도 같이 올라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필러를 써가지고 길게 해주는 게 좀 더 이제 모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여기에다가 이제 영양고추. 그리고 핫 트러플. 셉소일은 언제 넣었죠? 아, 셉소일은 만들어 놓고 안 썼네요. 이거 원래 스프에 넣었어야 됐는데 여기 좀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MSG 치킨 스톡을 쓰고 그런데 오늘은 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칠맛이 막 터지잖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제 원가만 지금 거의 17만 원 들어간 것 같아서 사실 얘가 더 맛있어요, 나는. 아, 치즈랑 트러플이랑 이게 너무 잘 미쳤죠? 어울려요. 와, 이거 이탈리아에서도 팔고 미국에서도 팔고 캐나다에서도 팔고 한국에서도 팔고 영국에서도 팔고 다 팔아. 그래서 오늘은 트러플 오일을 한번 해봤는데 오리지널 방식으로 만들 때는 차갑게 만든 게 훨씬 더 이제 그 원래 트러플이 가지고 있는 습한 그런 냄새, 흙의 냄새 이런 게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열을 가해서 하니까 깨 볶아가서 하는 것처럼 훨씬 더 고소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서 만드실 분들은 이렇게 차가운 기름에 넣어가지고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시면 훨씬 더 맛있는 거 나오실 것 같고 기성 오일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셔야 되는 분들은 꼭 이제 뒤를 확인하세요. 뒤에 여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트러플이 진짜 들어갔는지 기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취향에 맞는 걸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게 남았을 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파스타를 만드시거나 감튀를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험에 성공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트러플 오일을 쓴다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매장에서 나갈 것 같고요. 이거는 단가를 좀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파스타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